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특별한 감동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감동의 바다입니다. 아직도 해외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국가의 피해국이란 이미지를 가지며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국제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는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한국으로의 결혼 생활을 위해 남자친구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여성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산지 5년이 되었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인 영국에서 온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사연은 제 친정 어머니와 남편과의 갈등에 관해서예요. 보통 국제결혼이든 아니면 같은 나라 사람끼리 결혼해도 고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건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집안은 좀 특이합니다. 바로 저희 엄마와 제 남편 간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니, 좋지 못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남자와 사귄다고 했을 땐 엄마는 매우 반대하셨거든요. 아직도 영국인들은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부모님 세대들이 주로 그렇죠.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 하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의 부모님 세대는 30년 전에 지금처럼 발전한 모습이 아닌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에 한국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 엄마는 부정적이셨습니다. 국제 연애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거기다 한국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대체 왜 못 사는 나라의 사람과 만나서 고생하려고 하냐면서요. 그러면서 사귀는 건 뭐라 안 하겠지만 더 깊은 관계로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혼은 안 된다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영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 학생들은 K-팝을 매일 들으며 살고 있고 30대 청년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는 문화는 이제는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저 역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한 동경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국어를 공부했었죠. 그랬기에 대학 시절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이유였기도 하고요. 제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 정말이지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신촌거리를 지날 때 보면 어떤 날은 외국인들만 눈에 띄는 날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저의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영국이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이고 선진국의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많고 물가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영국은 자국의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여행을 다른 해외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영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의 용돈 지출이 훨씬 적었어요. 물론 지금의 한국은 예전에 비해 물가가 높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영국의 물가는 체감상 한국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급여가 높더라도 저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저는 한국에서 지내며 영국보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다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한국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도 저는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꿈꿔왔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무조건 반대를 하실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어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고향인 영국으로 2년째 돌아가지 않자 엄마는 저에게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고 싶다는 말씀을 도저히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엄마의 질문에 저는 일단은 조만간 돌아갈 거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당시 저희 한국 남자친구와 영국에 있는 집에 찾아가서 엄마와 아빠에게 제 결혼 소식을 들려드리러 갈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렇게 저와 제 남자친구는 영국의 부모님께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직이어서 그런가 30도 안 된 나이에 높은 직급과 연봉을 받고 있었죠. 충분히 미래가 보이는 직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여 미래를 그려나가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친구는 드디어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 성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친절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예의를 갖춘 분이에요. 한마디로 웃으면서 독설을 날리는 스타일이시죠.
그런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시종일관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엄청나게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은 알았으나 왠지 둘만 있을 때에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을 제가 통역했어야만 했는 어때. 엄마가 제 남자친구에게 하는 말 중에는 한국을 무시하는 성향의 단어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표현을 순화하며 통역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저와 제 한국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있었지만 저의 이런 발언에 부모님은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혼하는 건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니 그건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영국에서 살아야 해.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너희 둘에게는 더 좋을 테니까 말이야. 저는 어떻게 통역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어떤 표현을 써도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엄마의 의도를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남자친구에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엄마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미리 말을 해놨기에 예상은 했지만 그런 말을 듣고는 살짝 흥분하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고 저 역시 제 또래와 비교하면 성공한 편입니다. 빅토리아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둘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대해 더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며 똑부러지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불똥 튀는 언쟁의 중간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 엄마는 계속하여 한국에 대해 무시하는 표현을 써가며 남자친구에게 영국에서 살기를 설득하고 남자친구 역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그럼 저희와 함께 한국에 가서 직접 보세요. 그때도 인정 못하시겠다면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며 초강수를 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2년 계약직이었고 아직 급여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커리어가 쌓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상황이었죠. 그런 남자친구가 사실상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그럼 가보자. 내가 만약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틀렸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바꿔야 할 거야. 라며 남자친구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는 자택 근처에 저희 부모님의 호텔 숙소를 잡아드리고 그렇게 한국을 알아보려는 저희 부모님의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한 엄마는 영국에서 써오던 근시용 안경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당장 서울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었죠. 남자친구는 곧바로 근처의 안경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안경원에 도착하자마자 시력 검사를 하고 원하는 테를 고르시며 안경원 사장님이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한국은 안경 맞추는데 얼마나 드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까 보신 테로 맞추시면 1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라고 하니까 엄마의 얼굴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 안경을 1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한 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사실 영국에서는 인건비가 매우 비쌉니다.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는 업무는 모두 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방문한 안경원 같은 경우도 만약 영국에서였다면 시력검사와 안경알 2개 그리고 안경테 그리고 가공하는 단계까지 모두 인력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 새 안경을 받고 계산하려고 보면 15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흔하기도 해요. 물론 이 비용도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심지어 영국 젊은이들은 영국에서 안경 맞추는 돈으로 한국에 가서 여행하고 새 안경을 맞추고 와도 돈이 남을 거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첫 경험을 하고 난 엄마는 약간 놀라신 듯 했어요. 새 안경을 막상 써보니 영국에서 썼던 안경과 비교해 디자인 품질 등 큰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더 견고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안경원을 나와 우리는 식사를 하러 괜찮은 음식점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엄마는 번화가를 걸으며 화려한 간판들을 보고 대체 여기는 뭔데? 이렇게 많은 식당이 있는 거야?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고 먹는 것 또한 한국인에게는 큰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는 음식의 메뉴들이 참 단순한 편이에요. 치즈, 감자, 빵, 고기, 샐러드 대부분이 정도에서 식사가 끝나는 편이 많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살이 조금 쪘어요. 대부분의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하고 나서 살이 찐 경험을 했다고 해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고 한식 자체로도 맛있으니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살이 찌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첫날에 보내고 저와 저희 부모님은 숙소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 평소에 달고 살던 기침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 한국에 도착해서 담배 냄새를 거의 맡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영국은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한 나라예요. 심지어 마약에 대한 접근성도 쉬운 편이죠. 대마로 만든 음료수가 있을 정도니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여기저기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로 인해 저희 엄마는 기관지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기침을 안 하시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저에게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엄마는 숙소에 도착해서도 많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째 날이 되어서도 우리 가족은 서울을 돌아다니며 그동안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아드렸어요. 영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서비스는 모두 비싼데요. 예를 들어 영국 미용실에서 남성 커트 가격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헤어컷 말이에요. 한국도 물론 다른 아시아에 비하면 물가가 싼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만약 비슷한 월급을 받고 영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의 삶을 비교한다면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은 이제 엄마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큰걸요. 영국 사람들은 감정에 솔직하고 직설적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답답하고 융통성 없게 느껴질 때가 많고 유도리가 없는 게 대부분이죠. 한국에서 2년간 살아온 저로서는 만약 영국에 돌아간다면 도저히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으시다가 호텔에 돌아가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졌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발전한 나라인 걸 알게 됐다. 어딜 가도 친절하고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하루 만에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를 절대로 영국을 떠나서 살게 하지 않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은 충분히 살만한 나라인 것 같다. 이틀 만에 엄마는 여태 자신이 생각하며 살았던 편견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가 결혼하고도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저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영국으로 돌아가시곤 해요. 저희 엄마를 비롯해 아직도 해외의 많은 부모님들은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이런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이제는 한국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영국인이 아닌 한국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외국인 엄마들 모두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아직도 한국을 전쟁 직후에 개발도상국으로만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사실 직접 와보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한국의 모습을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본인의 남편과 그리고 한국을 위해 자기 엄마의 편견을 일깨워줄 정도로 열심히 한국을 알려준 빅토리아 님이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바다였습니다.